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1월 2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일종의 날벼락이 떨어졌죠.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 자동차를 비롯해서 우리 주요 수출 품목, 그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 정부에서 한국 국회가 제대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죠. 명분은 한국 국회 탓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트럼프의 미국 내 국내 정치용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쿠팡 때문이다. 그런 말도 있었고 제가 조금 전에 그 내용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점차 가닥이 잡히는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진짜 한국이 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팩트 시트를 발표를 하고 다 한 뒤에 제대로 마무리 수습을 하지 않은 그런 무능함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표시를 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다른 그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그 부분은 뭐 부수적인 일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 정부, 특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트럼프가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폭발했다. 자,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또 수습을 할 것인지, 수습을 하는데도 과연 이재명 정권이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뭐 트럼프 국내 정치용, 뭐 쿠팡 이런 문제도 한 번씩 이렇게 제기가 되지만 그것보다 가장 핵심은 원래 이 협상 타결을 해놓고 그때 협상 타결을 하고 나서 이재명 정권은 이 문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그 논란이 있었죠. 그런 그 문건을 관세 합의 문건과 관련해서 문건을 이제 그때 만들었고 관세합의 문건과 관련해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나 하면은 이 헌법 제60조 1항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해서 우리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 정권,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은 한미 무역 합의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MOU이기 때문에 국회 승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대미 투자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이행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를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국회에서 이 비준 동의도 이제 비준 동의안은 처리는 안 되고 이 대미 투자 특별법도 한다고 해놓고 지금 제대로 그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이 재경이 소관인데 작년 12월에는 다른 조세 관련 심의로 재경이가 바빴고 올해 1월 들어서는 바로 그 이해훈 이 기회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문에 이 특별법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후속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중요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다시 관세 인상을 하겠다고 사실상의 통보를 하니까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 책임론이 다시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했고 실제로 이것이 이행각서 그러니까 그 국회 비준 동의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실제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속을 약속을 한 것을 이행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를 비롯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쏟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오늘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이재명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8일 동안 단식을 했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나흘 동안 있고 어제 이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단식 후 퇴원을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첫 메시지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첫 메시지가 이재명을 질타하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오늘 트럼프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재인상 예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에게 직접 전화를 하라. 지금 갑자기 트럼프가 관세를 다시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는 무슨 통상장관을 파견을 한다고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본인이 트럼프하고 경주 APEC에서 그런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본인이 직접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라. 왜 전화 한 통화 하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정도 되면 이재명이 바로 전화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한 라인이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조지아주에서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갇혀 있을 때도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단 한 통화도 못했죠. 그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서 이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한 라인을 구축하고 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때도 통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김민석이 며칠 전에 미국 가서 벤스 부통령하고 한 라인을 또 구축하고 왔다 이렇게 자랑삼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바로 통화를 해서 진위가 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걸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단식을 하다가 입원하고 퇴원을 한 장동혁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서 트럼프에게 바로 지금 전화를 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썼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고 외교는 쏘가 아니라 실력이다. 당장 트럼프에게 전화하라. 이런 걸 지금 쏘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외교, 특히 외교 부분에서 저번에 트럼프 왔을 때 무슨 금관을 주고 이런저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런 것이 외교가 아니고 실력이다. 자, 이럴 때 실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좀 맞대응을 하려면은 직접 이재명이 전화를 걸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그동안 마련해 놓지 못하고 할 의지도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그것을 일종의 자인을 하는 그런 결과가 또 될 수 있죠. 트럼프에게 전화도 제대로 한 통화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은 장동혁 대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트럼프는 약속을 어긴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한라인 번호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 입법을 탓하면서 화만 내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이에 국민 지갑에는 25% 관세 폭탄이 다시 떨어졌다.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한라인 번호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 바로 김민석이죠. 김민석이 이 벤스하고 단독 회담을 했다고 하고 자랑하면서 이번 방미 성과로 벤스 부통령과의 한라인을 구축을 했다. 이렇게 막 자랑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27일 오늘 이 트럼프가 상호 관세 재인상을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방미한 김민석은 벤스 미국 부통령하고 회담에서 관세 재인상 관련 언질조차 받지 못했다. 이런 또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 당시에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처리도 못하고 있는 그 법안 관련 내용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다. 김민석이 방미 기간 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전격 인상에 대한 사전 기류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왔다. 자, 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정권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한라인 번호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 그리고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 입법을 탓하며 화만 내는 대통령, 이것은 이재명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을 막 질책을 하는, 갑자기 본인이 생각하는 거기 상황에 그 입법이 막 쫓아와주지 못한다고 그런 주장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계속 국회에서 과도한 입법을 막 시도를 하면서 발목을 잡더니 지금은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자기 내부에 또 불만을 표시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제대로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이었던 한미 관세 협상도 깔끔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어떻게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관세 폭탄을 맞았는데 이 상황에서 국무총리는 무슨 뭐 한나의 눈 구축하고 왔다. 전화번호 다 왔다. 이렇게 자랑만 하고 이재명은 국회를 향해서 왜 빨리빨리 입법하지 않느냐. 내가 일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자기들의 장악한 그 국회를 향해서 그런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과 친한계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 한동훈의 오른팔격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탈당 권유를 해서 사실상 제명을 하니까 한동훈이 오늘 발끈했습니다. 뭐 나치즘 정상이 아니다. 뭐 북한 수령론, 전체주의, 사이버 민주주의, 사이비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막 반발을 했지만 여기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반응을 하기보다는 일단 한동훈과 친한계는 그냥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요일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에 대한 제명도 의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제 그런데 자고우면하지 않고 내부 문제, 내부 총질을 하는 이런 데 자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이재명 정권과 맞서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단식 후에 첫 그 메시지를 이재명을 직격을 한 참모대에 숨지 말고 트럼프에 전화하라. 이런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서 낸 것을 보니 대외 투쟁에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된 느닷없는 그 관세 폭탄, 이재명 정권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고 이걸 또 어떻게 풀지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말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트럼프에게 전화라도 해서 할 거를 이 루트라도 지금 마련해 놨는지 아니면 거기 이제 트럼프에게 전화해서 트럼프를 설득을 하고 다시 관세를 원위치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소 시간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